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설 연휴를 앞두고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보다 0.28% 내린 5,507.01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반도체 대장주가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0.9% 하락 마감,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키워내며 사상 처음으로 18만 전자를 터치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SK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미래에셋증권은 15%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1.26%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대신증권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원전 수출을 위한 팀코리아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하이브가 2.5% 오른 39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이브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72.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BTS의 월드투어 실적이 큰 폭의 이익 증가를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설 회피 물량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마감 들어서 힘이 좀 부진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 큰 존재감을 보여줬고요. 조용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수혜주가 급등하는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곧 있으면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도 코스피 6,000피로의 순항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코스닥으로 에너지가 옮겨 붙을지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 미리 함께 준비해 보시죠. 오늘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에는 아주 핫한 분을 모셨는데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식을 아태의 경제를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리드온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지금 증권방송계에서는 단기 매매로서는 최고의 매매폼을 또 자랑하고 있고 또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작년 초에 25년도죠. 시드머니 1억 원으로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최소 5억 원, 또 많은 분들이 또 10억 원 이상을 벌어가셨고요. 그리고 최근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수백 분께서 월천 그리고 넘어서 또 수십 분께서 월 억대 계좌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단기 매매로서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거다라는 거를 매일매일 또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제 관점을 또 100% 오픈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 설 연휴 직전인데요. 여러분께서도 투자 고민이 더욱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사무엘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 바로 함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수익률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제가 실제로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 그리고 작년 또 12월 달에도 이렇게 두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에코프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월 초에 말씀드리고 나서 약 한 100% 정도 상승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랑 1월 초에 말씀드리고 나서 약 80에서 60%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이나 제주반도체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략주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야
진짜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만 여러분들이 또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죠. 어떤 의문점이 드실 수 있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거 수익 너 냈어?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서 정말 많은 저희 제자분들과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부터 함께 보시게 되면은 일단 공략했던 구간들은 언제냐면은 네, 여기에서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여기서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약 한 180%, 이때 이후로는 64%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계좌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뭐 보통 거의 다 100% 정도 수익 났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6만 전자, 뭐 7만 전자, 8만 전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사놓으셨던 분들은 지금 뭐 100% 넘는 수익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전망이 좋게 봐가지고 뭐 좀 더 추가 매수를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6만 전자에서 100% 수익이 나가지고 12만 전자에서 팔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하냐면은 그냥 매일매일 사고 팔고를 합니다. 이 종목을 통해서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그래도 최근에 탄력이 상당히 좋잖아요. 뭐 많이 나올 때는 10%까지 나오고 하루에 적게 나올 때는 3%씩 이렇게 나와줍니다. 꾸준하게. 그러다 보니까 뭐 10만 원대부터 18만 원대까지는 좀 더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략 이후에 60% 그리고 이때는 뭐 180% 상승했지만 실제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서 수없이 공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B가 매수고요, S는 매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저는 10만 원대 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전에 여기 이 구간 10만 원 아래서 여기서는 열심히 사라고 했는데 실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안 팔고 있습니다. 실제 단 한 주도 안 팔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샀던 거는 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던 거는 여기서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는 시대가 왔구나, 믿기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 인사이트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략을 했죠. 그때 이후로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 3거래일에서 4거래일 만에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내려가지고 여기서 전량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갈 때 여기서 10만 원 부근에서 12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버텼으면은 94%지만 근데 이 중간에는 재미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았고 여기서 다시 재공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종목을 보면은 한 5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쭉 매수 매도를 통해서 이거 다 수익 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가는 척하다가 여기서 수익 냈는데 안 가길래 또 여기서 다 모두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공략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 구간에서만 어떻게 매매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12만 원부터 18만 원대까지. 이거 16만 원대까지 아니죠? 18만 원이죠? 18만 2,700원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15분 봉무상 에코프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제 제가 공략이 들어가고 매도하고 일부 매도하고 다시 비중 확대하든지 신규 매수 받고 다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을 단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12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매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뭐 이렇게 90% 수익이 났다는데 실제 매매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방송 전문가들 중에서 요즘에 사실 대충 공략해도 공략주로 내놔도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웬만해서는요. 그래서 뭐 공략주를 막 두세 개씩 내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충 공략주 이거 좋습니다 하고 던져놓 오면은 한 몇 주일 뒤에 또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도 대충 찍어도 그 중에서는 몇 개는 올라가면 이렇게 또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매매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매매하신 분들은 많이 안 보이죠. 왜냐면은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에코프로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시세가 가는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저 윤삼오일이 있었고 23년도에 이 종목이 2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160만 원, 160만 원 정도까지 상승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23년도에도 저는 이 종목을 150번을 공략했습니다. 예, 그 경험치가 지금도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공략했는데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래서 전량 매도를 했고요. 다시 공략했어요. 여기서. 근데 하고 나서 저도 약간 여기서 대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 한 번 더 올라가라 하면서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여기서 봤으면 여기서 샀겠지만 저는 이날 사가지고 이때부터 공략해서 35만 원부터 60만 원대까지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63% 여기서 버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80% 수익이 났지만 저거는 조금 더 위에서 사가지고 한 50%대 수익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네요. 사실 여기서도 히든 종목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사실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23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인데 그때 뒤로 이 종목이 재미가 없었어요. 굉장히 재미없었죠. 네, 그리고 나서 갈 때 다시 산 거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월 3일부터 4일, 최근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상한가를 한번 가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적당히 분할 매도 한 13% 정도 상승할 때 분할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종가 베팅 해가지고 한 9% 수익 줄 때 NXT에서 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박 2일 만에 9%. 그래서 당일 상한가 1박 2일 종가 베팅해서 여기서 또 NXT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 날 또 흐름이 좋아가지고 그때 또 전량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시스템 1월 8일부터 14일까지도 그때 당시에 갔었는데 보시면 가격대가 한 6만 원대부터 여기 적혀 있는 게 9만 원대죠. 9만 원, 9만 2천 원대까지 상승했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다음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실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매매했던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2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여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매수 어디서 정확하게 매수, 어디서 매도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전문가들이 기법도 알려드리고 뭐 검색기도 알려드리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검색기도 안 알려드릴 거고요. 기법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단 저보다 따라 하시면은 근데 사실 공부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하셔야 돼요, 당연히요. 공부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냐? 돈부터 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공부를 해봐야 안 먹혀요. 왜 원리 그 돈을 벌어봐야 그게 공부라는 것도 이게 원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공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번다라고 하면은 공부한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을까요? 포기하게 됩니다. 더 빨리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일단 여기서 사시고 여기서 매도하셔라.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따라가다 보면은 궁금하게 될걸요? 왜 여기서 사라고 했지? 왜 여기서 바로 여기서 한 몇 분 만에 이렇게 바로 가잖아요. 이게 3분봉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1시간밖에 안 된다면 1시간도 안 된단 말이에요. 1시간 만에 10몇 % 수익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 왜 여기서 윤석열은 사라고 하면은 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10몇 % 수익이 나지? 여기서 종가 베팅 했는데 다음 날 이렇게 수익이 나지? 이걸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금융치료부터 받고 그다음부터 공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부 자료는 제가 드릴 거예요. 드리겠지만 제가 방송 나와서는 무슨 기법 뭐 이런 검색기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검색기 있어봐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실매매 다른 영역이거든요. 자, 제조 반도체 여기서 방송 공략 도와드렸고요. 그때 이후로 자 5만 원, 5만 원 목표 주가 말씀드렸죠. 5만 1,000원 갔죠. 단 며칠 만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일봉상 보면 돌파 매매죠. 돌파. 그래서 보시면 실제 매매했냐? 당연히 했죠. 1월 27일 날 여기 NXT에서 매도를 했고요. 이게 플러스 7%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12% 수익 줄 때 매도했습니다. 최고점에서 매도했죠. 근데 하고 나서 그냥 대충 샀어요. 솔직히 말해서 매수 타이밍은 전 별로였습니다. 여기 이 종목만큼은요. 그리고 올라갈 때 여기 최고점에서 팔았거든요. 1박 2일 만에 7%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최근에 2월 6일 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때 당시 종가 베팅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1박 2일 만에 10% 수익 줄 때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남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생 해가지고 한 몇 달 걸려서 아니 몇 주일 걸려서 요즘엔 또 그런 시장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옛날에 시장이 조금 박스권이나 하락장일 때는 막 몇 달씩 걸려가지고 수익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하락장에서도 저는 1박 2일 그리고 당일 폭발적인 수익을 여러분들께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서 가져다 드리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난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윤사무엘이 얘기하는데 뭐 월억, 뭐 월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이게 가능하네. 자, 여러분들 월천이라는 거는 월억이라는 거는 바로 반응이 보여줘야 돼요. 베팅이 들어갔어요. 매수 베팅이 들어갔어요. 베팅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올라가, 뭐 한 달 뒤에 올라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베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바로 상승해줘야 베팅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베팅력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종목 추천했는데 종목 공략을 했는데 뭐 한 달 뒤에 갔어. 뭐 한 달 뒤에 뭐 몇십 %가 갔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버티면서 지치거든요, 이미. 근데 이건 1박 2일 만에 뭐 아니면 몇십 분 만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버티기도 쉽고 사자마자 수익이 나기 때문에 먹어도 대차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마켓 타이밍, 종목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 선정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종목 선정 그다음부터는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느냐. 이게 저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돈을 법니다. 저는 주식을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내가 뭐 10배거를 먹겠다, 뭐 최소 뭐 300%를 먹겠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틸 건데요? 그래서 저는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만났을 때 분명히 뭔가 계좌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와 함께 돈 복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의 매매 일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한 종목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매수와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점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좀 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투자가 재밌어지는 실전 투자 기법까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계속해서 고지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뒤흔 핫테마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코스피 10,000포인트 테마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미국 블랙록이 운용하는 한국 증시 투자 ETF로 어제 하루 동안 28,100만 달러, 하나로 약 4,326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는 해당 ETF가 2000년 미국에 상장한 이후 일일 최대치의 자금 유입이며 지난 3개월 동안에는 약 4조 3,300억 원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뉴욕 증시가 AI 관련 주식의 고평가 우려 등으로 기술주 전반이 흔들리는 반면 한국은 실적 측면에서 확실한 수혜가 기대되는 메모리 업체가 코스피 대장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각 29만 원, 156만 원으로 제시해 국내 증시 추가 상승 여력에 힘을 보탰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코스피 지수가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연내 6,000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7,500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코스피 10,000포인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주가 18만 원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되며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출하 경쟁에서도 선두를 점한 데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46%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최근 불기둥을 만들고 있는데요. 또 자사주 비율이 20%를 웃도는 만큼 오늘 3차 상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소식에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장에서 15%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코스피 10,000포인트 테마였는데요. 전문가님, 코스피 10,0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보시고 이 테마 가져오신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정말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오늘 시장에서. 전문가님 의견 팻말로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매수 주셨네요. 네. 밈이 화제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차 안에서 어서 타, 시간이 없어 이런 밈이 화제던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또 29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30만 전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더 사야 될까요? 뭐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추정치 그리고 보면은 320조 네. 이렇게 영업이익을 얘기하고 있고 또 키움증권에서도 이제 기업 개요에서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은 기본 160조에서 200조 사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30만 원, 40만 원이 적정 주가는 맞겠죠.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뭐 40조 원 정도, 30조에서 40조 정도 벌 때가 8, 9만 원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만약에 이게 뭐 200조, 뭐 320조 간다라고 하면은 뭐 50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뭐 그렇게 뭐 이상하지는 않죠, 사실. 네. 우상향 추세를 그릴 건 알겠는데 얼마나 빠르게 갈지도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측면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사실 뻔한 얘기긴 한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의도 쪽에서도 반도체를 산 사람과 반도체를 사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를 까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키워드는 다 했죠. 반도체를 의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27년에 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번다. 왜? AI는 막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이거 말고 더 좋은 재료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구글이 작년에 한 160조에서 180조 벌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27년에 320조를 번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되는 건 맞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어제 그런 뉴스도 나왔었죠. 삼성전자 최고 성능 HBM4 세계 최초 최고 양산 출하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도 붙어주면서 어제 또 거래 대금은 약 10조 원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조 원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수급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빅4가 26년 연간 1,000조를 투자한대요. 26년에. 네. 26년에만 1,000조예요. 27년에는 더 많겠죠. 그래서 그 수에 그대로 누가 받냐? 삼성,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되겠죠.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지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제 돈을 찍힌다. 그래서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나왔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사실 일주일 전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이게 나왔었는데 진짜 삼성전자가 320조, 하이닉스가 225조.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버는 기업으로 5위가 될 거고 삼성전자는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27년에 전망을 했어요. 이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5조, 180조인데 모르겠습니다. 컨센서스가 진짜 맞는지. 근데 만약에 1분기 실적을 까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왔어. 막 예를 들어서 한 50조 나온 거야. 1분기에서 막 30조에서 50조 나왔어. 그러면은 시장에서 더 이제 진짜네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과 상반기 실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작년에는 보시면 43조, 하이닉스 47조 나왔거든요. 네, 어쨌든 노무라가 가장 세게 얘기하는 증권사예요, 요즘에요. 그래서 또 목표 주가 상향시켰죠. 네, 삼성전자는 29만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156만 원. 네, 이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지난주에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가격대는 18만 원이다. 아니면 17만 5천 원에서 17.5에서 18만 원이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80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라는 주가가 2000년도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여러 데는 지지 받아왔었고, 여러 데 또 지지 받아왔었죠. 그리고 여러 데서는 저항을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그래서 제가 17만 5천 원이 저항 자리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17만 5천 원을 강한 어떤 거래 대금을 가지고 뛰어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어떤 채널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여기가 원래 삼성전자가 26년 동안 2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를 베이스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이스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속을 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속을 할 조건들은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30만 원, 40만 원대를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야 되냐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전 샀어요.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타 방송사에 나가서 저는 샀습니다. 17만 5천 원 뚫어줄 때 그때 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빨간 선이에요. 빨간 선 이렇게 빨간 선이 되게 중요한 선이다. 여기가 2000년도부터 이어졌던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을 좀 더 확대해서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보는데 여기 어제 얼마로 뚫었습니까? 10조로 뚫었습니다. 10조 거의 10조 5천억 원 정도로 뚫었습니다. 거래대금이요. 일봉상 10.5조. 자 여러분들 10.5조면은 얼마만큼 대단한 수치냐라고 하면은 딱 1년 전으로 돌아간다. 딱 1년 전 25년 3월 달로 가면은 코스피가 하루 동안 거래됐던 평균 거래대금이 12조에서 15조였어요. 12조에서 15조였어요. 하루 동안. 근데 삼성전자 단일 종목 하나로만 10.5조가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요즘에는 물론 요즘에는 뭐 코스피가 뭐 하루에 평균적으로 40조도 나오고 막 30조도 나오죠. 정규장에서는 30조 나오고 뭐 NX까지 합치면 40조에서 40 몇 조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톡톡하다. 톡톡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 17.5 정도를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지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초입입니다. 저는 더 간다고 봐요. 무조건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여기서만 빼고는 거의 다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왜 여기서 왜 안 했냐? 이때가 작년 9월, 11월이었습니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하이닉스가 20만 원대부터 65만 원대까지 하루에 적어도 7%씩, 많게는 15%씩 상승하던 구간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때 많이 상승해봐야 2에서 4%였거든요. 네,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네,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하이닉스가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매매했었고 뭐 여기서도 제가 방송 공략을 하고 여기서 방송 공략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를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베팅했죠. 어제잖아요. 오늘. 그래서 어제 어디 샀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는 조금 왜냐면 저는 17만 5천 원을 제가 매수하길 원했어요. 제가 매수한 건 아닌데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서 저희 제자분들이 17만 5천 원을 따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17만 5천 원 정도를 기다렸죠. 여기 연결해 볼까요? 17만 4천 원에 적혀있죠. 17만 4천 원. 맞잖아요, 여기. 여기 맞잖아요. 매수 공략. 제가 17만 5천 원이 월봉상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뚫어줄 때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못해.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1박 2일 만에 3에서 4%. 야, 에게 3에서 4%밖에 안 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3에서 4%면은 꽤나 짭짤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중 베팅이 들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 비중 베팅을 들어가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을 하는 종목이 아니고 수익금 게임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비중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공략을 했다고 했죠. 아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매 구간 여기서 공략을 해가지고 실제 20만 원부터 65만 원대까지 공략하고 여기서는 삼성전자 매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매매 일지가 없는데 또 최근에는 또 매매하고 있습니다. 93만 원대까지. 그래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제 삼성전자 똑같죠. 돌파할 때 매수 해가지고 종가 베팅 해가지고 5에서 6% 수익 줄 때 매도.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종가 베팅, 종가 무료 매수해서 다음날 6에서 8% 수익 줄 때 매도. 이런 식으로 저는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보시면은 그냥 계속 주구장창 팬다. 계속 판다. 여러분들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 자리에서 누가 들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 세게 가?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라고 하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를 뭐 6만 원에 들고 있다, 뭐 8만 원에 들고 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이 불구덩이 같은데 근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시세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9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어떤 베이스 채널에 놀았지만 지금 채널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17.5에서 18만 원만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구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나도 코스피 1만 포인트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내가 6만 원대 팔아가지고 6만 원대 사가지고 뭐 8만 원대 샀든 8만 원에 사서 10만 원대 팔았든 지금은 없다.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얘가 올라가면은 지금 너무 높아서 무서워서 못 사겠고, 근데 얘가 만약에라도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올라갈 것 같다라는, 나도 똑같이 생각한다. 근데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적절하게. 그러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사매가 만나서 매매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다는 강한 호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이 삼성전자 17만 5천 원 선에서 18만 원까지 올라갈 경우에, 또 거래 대금까지 붙어줄 경우에 더 날개를 달 거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로써 18만 전자가 됐죠. 이제는 29만 전자, 30만 전자까지 더 빠른 속도로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아직 삼성전자가 없으시다면, 혹은 매도 타이밍도 궁금하시다면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이런 타점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바로 함께 확인해 볼게요. 바로 미래에셋증권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1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의견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주셨네요. 미래에셋증권은 재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뭐 3차 상법 개정안도 있고 스페이스X도 있고, 이런 모멘텀 위주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근데 요즘에 제가 방금 전에 삼성전자를 리뷰하면서도 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작년 1년 전쯤에는 코스피 거래 대금이 12조에서 15조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라고 했죠? 거래 40조에서 45조 나와요. 4배가 증가했어요. 네. 그럼 그거 수수료를 누가 가져갑니까? 증권주가 가져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만약에 10,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면은 이 거래 대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메인 재료는 뭐냐라고 하면 스페이스X와 XAI 합병이고, 26년 6월, 7월 월드컵이죠. 북미 월드컵이 치러지는 그 시기에 기업 공개 IPO가 이뤄집니다.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약 4천억 원을 투자했고, 평가 차익은 지금 현재 3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 잘한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 예탁 자금은 100조 시대를 넘었고, 증권사 수익 증가는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 25년 매출액이 29.3조, 영업이익은 거의 약 2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시총이 한 30조대예요. 근데 어쨌든 잘 나왔죠.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 이제는 10,000포인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실적으로 연결이 될 거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도 불을 지필 수 있는 게 스페이스X. 지금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거의 시총이 1,500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1,000조를 넘었어요. 그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페이스X 자체가.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 테마 형성을 한번 볼까요? 일단 증권주 핫했습니다. SK증권, 우선주랑 SK증권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삼성인증권, LS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테마로 봤을 때도 근데 거래 대금은 압도적이었죠. 2조 4천억 원. 그리고 XAI 우주로도 보면은 스피어가 1등주였죠. 오늘 같은 경우에 막판에 역전을 시켰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2등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찐대장은 누구였다? 미래에셋증권이죠. 스피어 2,650억, 미래에셋증권 2조 4천억 원, 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6,400억, 뭐 제노코가 3등주였는데 407억 원. 거래 대금으로 보나 상승률 측면을 보나, 상승률 측면에서는 스피어가 대장이었고 SK증권이 대장이긴 했지만, 어쨌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쌍 테마로 봐도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어제 타 방송에서 또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야, 그러면 왜 너는 이 급등하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공략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죠. 좋잖아요, 차트가. 야, 여기서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조정받으면 생각하는 거고, 지금 당장 나는 급등할 것 같아라고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는 그러면 매수했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대전에. 제가 근데 좀 주가가 일봉상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일봉상 보면은 되게 많이 오르긴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략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월봉인데 어제 종가 가격이 여기였을 거예요. 한 4만 원대 중후반 여기였을 겁니다. 근데 미래에셋증권이 보시면은 1988년, 1989년도에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근데 이 고점을
지금 거의 얼마죠? 거의 40년 만에 넘겼어요. 여기를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무조건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봉상 보니까 높긴 하지만 일봉상 보면은 높긴 합니다.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찔러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공략을 했고 실제 그래서 2월 12일 목요일 53,500원에서 52,000원 사이에서 종가 베팅을 했어요. 이게 아마 한 3시 반 정도. 그리고 나서 가격대 보면 오늘 저점이 52,00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 매수 가능했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 한 7에서 8, 9% 정도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 넘을 때 분할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샀어요. 여기서 다시 샀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고점을 넘겨주는데 여기 보면은 일본 봉상 윗꼬리가 있죠. 윗꼬리가 있는데 윗꼬리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매수해도 또 수익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 좀 애매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등수가 좀 낮았거든요. 한 4등주였어요. 증권주에서는요. 근데 얘는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는 대장주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거의 막 1분봉에서 보통 막 이 종목이 여태껏 300억, 400억이 터진 적이 없는데 보시면은 막 300억, 400억씩 터졌어요. 1분봉에서 하나에.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2조 4천억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거의 20% 넘게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매도했습니다. 적당히 수익 줄 때.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도 또 했고요. 그래서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가지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매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시 윤석열은 또 확실한 종목에서는 이렇게 또 베팅을 한다라는 걸 또 증명해냈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10,000포인트의 6월, 7월에는 또 스페이스 X IPO 그리고 시간은 약 4개월이 남았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높은데 이게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아마 최소 5월 달까지는 저는 우상향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스페이스 X 관련주로 나도 돈 복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일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 재밌게 정해봤습니다. 코스피 10,000포인트였는데요. 코스피가 10,000포인트로 가는 길에 삼성전자는 대장주로서 또 미래에셋증권은 수혜주로서 모멘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타점 이어서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추가적인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이 꼽아오신 강세 개별주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기업 SK 이터닉스입니다. SK그룹이 계열사에 분산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역량을 모으기로 하면서 SK 이터닉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K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SK 이노베이션, SK 에코플랜트, SK 디스커버리 산하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와 SK 이터닉스 지분 31.03%를 인수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를 선정했는데요. 재무적 투자자인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와의 파트너십으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고 계열사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23.76%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SK 이터닉스입니다.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전문가님. 부자 새아빠가 생겼다, 이런 리포트였는데요. 네. 신재생 에너지 이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리고 또 뭐 5조 원 규모의 합작 법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쉽게 좀 풀어주시죠. 네. 뭐 사실 이건 어쩌면은 이제 SK 그룹 내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로도 오늘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앞으로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이제 하나 솔루션이 최근에 어떤 대장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 솔루션을 막 열심히 공략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SK 이터닉스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거와 관련해서 대장주를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이중 테마로 볼 수 있죠.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는 뭐 노다우시죠. 뭐 전 세계에서 지금 1, 2등을 다투는 기업이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밑에서 받쳐주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와 엮인다 나중에 그랬을 때는 또 우주 관련 데이터 센터 태양광과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마적 어떤 뉴스도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거의 갈 뻔했지만 못 갔다. 근데 어쨌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된다. 왜 못 갔을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이 상한가를 가는 거는 단기 매매자들의 영역이에요. 상 따는 사람들이죠.
근데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홀딩보다는 조금 차익 실현하는 데 무게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개장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걸 되게 잘 봐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재료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SK과 이제 KKR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5조 빅딜. 근데 이 KKR이라는 게 세계 3대 사모펀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최강자예요. 그래서 이 SK 기업과 이 기업, KKR 사모펀드가 최대 신재생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서 신규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확정이 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SK가 계열사의 어떤 흩어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를 한 곳으로 모으게 되고 신재생 자산 가치는 2조 5천억 원, 그리고 신설법인 밸류는 5조 원 정도가 전망이 된다.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시총은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뉴스가 나온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스페이스X, XAI 합병이 있었고 우주 데이터 센터는 2, 3년 내에 현실화가 가능하고 우주 공간에 태양광 기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 태양광도 관련해서 우리가 SK 이터닉스를 주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전 솔직히 말해서 하나솔루션을 잘 수익을 못 냈어요. 공략 자체도 많이 안 했고. 근데 SK 이터닉스는 조금 다르게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좀 열심히 공략해 볼 생각이라서 기업 자체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동인선상 얘가 거래 대금이 보면 이만큼 터지면은 상한가 간다고 봤어요. 저도 그래서 상타를 했었거든요, 이 종목을요. 근데 물론 상한가 한두 억가 남겨놓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 뭐 목요일 날 3만 원 정도 다시 재차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간다라고 보고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럼 3만 원을 뚫었을 때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한 5, 6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지지를 받아왔었고 여기선 저항을 받았으니까 한 여기까지 이런 데까지는 부근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SK그룹주로도 봤거든요. SK증권 우선주, SK증권, SK이터닉스, SK텔레콤이 강했잖아요, 오늘요. 그래서 얘가 그때는 SK증권보다 등락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얘가 SK 관련해서 대장주구나라고 생각해서 상따를 했죠. 상따를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샀어요, 제가.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리는 거죠. 물렸죠. 물려가지고 어디서 샀냐? 여기서 샀습니다. 다시. 근데 평단 부분에서 비중을 덜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올려줄 때 또 수익 날 때 한 4%, 3% 정도 수익 날 때, 3, 4% 수익 날 때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가면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늘은 뭔가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전량 매도하고 일단 목요일 날 보자. 3만 원 구간을 어떻게 뚫어주는지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침을 발라놨거든요. 제가 원하는 자리에 오면 다시 한 번 더 매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한번 이 스페이스X나 아니면 태양광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돈 복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일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X와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SK 이터닉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사무엘 전문가님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십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하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곧 있으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 윤사무엘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명절 선물 같을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미국 CPI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살아날 것 같은데요. 자, 19일장에서 눈여겨볼 종목 미리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 종목 SK 하이닉스 가져왔는데 네. 이 종목을 여기 서울경제에서만 작년에 한 5번, 6번을 공략주로 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HBM4 성능을 선택한 게 이제 삼성이었죠. 그래서 사실 삼성이 25년도, 24년도, 23년도에 좀 하이닉스에 좀 긁혔죠. HBM4를 납품을 못하게 되면서 HBM을 납품을 못하면서. 근데 어쨌든 명예는 최근에 챙겼습니다. 삼성전자가요.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율을 선택했죠. 그래서 실속을 챙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둘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약간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도 나올 재료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예를 들자면은 이거죠. 엔비디아 베라 로빈의 HBM4 점유율을 70%까지 확보할 전망이죠.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나눠 가질 예정인데, 근데 27년 같은 경우에는 뭔 일이 있냐면은 베라 로빈이 올해 나온다라고 하면 27년에는 로빈 울트라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때는 베라 로빈보다 HBM이 7배에서 18배까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는 소부장 쪽에서는 걔네 둘만 본다고 하잖아요. 한미 반도체는 여러분들 좋을 겁니다. 생각보다. 근데 어쨌든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나스닥 ADR 상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5개월 내에 또 공시가 나와야 될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에 앞서서 떡밥은 미국 AI 법인을 설립을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빅4 같은 경우에는 HBM 최대 공급을 하고 있고 단독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저는 지금은 급등주라고 해도 나쁘지 않다. 야, 우리나라 시총 2등짜리인데 무슨 급등주냐? 저는 급등주로 생각해요. 요즘에는요. SK 하이닉스를요.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건데 결국에는 GPU 576장 투입, 27년에 출시된 루빈 울트라. 뉴스를 찾아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HBM4가 늘어난다. 그게 7배에서 최소 7배에서 뭐 18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최대 했을 때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진짜 많이 상승하긴 했어요. 주가라는 게. 언제였죠? 작년 한 이맘때 정도에는 한 10만 원대에 놀았었는데 뭐 90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60분봉만 한번 전략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손절가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로 손절을 한다는 것도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손절가는 드려야죠.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입니다. 60분봉상 보면은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아왔었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93만 원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90만 원에서 80만 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렴 구간에서는 너무 이쁘게 안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안착하면 이제 쏠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뭐 120에서 150만 원까지는 저도 똑같이 뭐 노무라증권이 150 몇만 원 얘기했는데 저도 그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손절가는 여기 저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낮게 80만 원 정도 저는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월봉에서 저는 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어떤 역사인데 이때가 이제 현대반도체 시절인가요? 아무튼 뭐 그때가 이제 최고점이 77만 원이었고 여기를 최근에 지지를 했죠. 지지를 했고 이런 데서는 지지 저항이었는데 여기를 넘겼고 지지 테스트했고 그러면은 상방은 열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시세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한번 이 의견에 공감을 한다. 그리고 신규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든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HBM 물량 완판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2027년에는 엔비디아의 루빈 울트라가 나오고 여기에는 HBM이 최소 7배 더 쓰인다고 합니다. 더욱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은요.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십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공개 방송 체크해 보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